레포트.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4% 초반대 얘기하고 있는데 4% 초반대 실업률보다 더 세게 가면은 연준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위험자산 관리하셔야 됩니다. 위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네, 안녕하세요. 막영환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 7시인데 지난밤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발표됐죠. 그러니까 Employment Situation Report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2번 정도 급하게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하나는 졸트 얘기하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연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레포트가 이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제 Employment Situation Report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가 됐고 또 상당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지금 이번에 고용 보고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 보고서는 매월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이고요. 참고로 미국의 통계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 지표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 보고서 Employment Situation Report는 크게 한 4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난팜 페이롤이라고 하는 지표이고요. 일자리 숫자 얘기했죠.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초기에 발표된 거를 그 다음 달에 수정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 발표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 발표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업률.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크레이지하게 봤던 게 실업률이죠. 실업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평균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average hourly earning이라고 해서 이제 평균 시간당 임금인데 사실 이 네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일자리가 얼만큼 디맨드가 지금 살아있는지를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실업률, 긴설리 만들겠습니다. 실업률 얘기고,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평균 시간당 임금이라는 거는 제가 이번 주에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물가가 좀 중요하지 않아요? 물가 중에서 웨이지 그로스, 임금의 추세를, 그러니까 임금의 추세를,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 임금의 추세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4가지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숫자인데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여기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한참 더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7월 달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숫자는 여기 보시면 114K라고 하는데 K가 1000개입니다. 그러면 11만 4천 개 일자리가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는 원래는 시장의 예측치는 17만 5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굉장히 적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전달은 얼마였냐면 전달이 20만 6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0만 6천 개에서 11만 4천 개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고, 요번 11만 4천 개가 이게 언제 보냐면 2020년 12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전달보다 반절 줄었고, 이건 시장 예측치보다도 17만 5천 개가 예측치였는데 그보다도 한참 작았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가 최근 추세를 보면요 더 클리어합니다. 보면은 제가 요건 좀 장기 추세였는데 요걸 최근 추세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실업치상 11만 4천 개라는 게 여기 3개월 이동 평균을 보시면은 지금 일자리가 완전히 디렉션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지난 한 3년간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금년 2분기 넘어가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2023년도, 그러니까 쭉 떨어지다가 23년도는 좀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이렇게 가다가 금년 2분기부터 일자리가 좀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난팜 페이롤이라고 했는데, 난팜 페이롤이 이게 초기에 발표되는데 별로 그렇게 정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달과 다다음 달에 수정 발표치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보면은 제가 지난달에 몇 개로 말씀드렸냐면 원래 지난달에 20만 6천 개로 말씀드렸죠. 20만 6천 개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고용보고서 분석을 하는데 지난달 초에 분석한 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좀 보십시오. 이제 매크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달 초에 제가 미국 고용보고서를 분석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발표된 자료 206회를 가지고 시장 예측보다 좋았지만 별로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보면 지난달 발표치의 수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수정 발표치가 원래는 20만 6천 개인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얼마죠? 한 2만 7천 개 정도가 줄어들었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지난달이 원래 20만 6천 개 수정치가 돼서 17만 9천 개입니다. 즉 2만 7천 개 일자리가 전달 수치에서 차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5월달 수치 전전달도 또 그러니까 2개월에 걸쳐 수정하거든요. 전전달 것도 다시 또 21만 8천에 수정해서 재차 수정해서 21만 6천에서 다시 2천 개가 줄었어요. 정리를 하면은 이번 달 발표치에 전달 거 수정했던 거는 2만 7천 개 떨어졌고요. 전전달 거 수정했던 거는 2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과 6월 그러니까 확인된 걸로 합쳐서 기존의 어떤 노동보고서 발표 수치보다도 2만 9천 개, 거의 한 3만 개 정도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금년도 3월 달을 제외하고는 금년 들어서 계속 초기 발표보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데이터가 얼마였죠? 이번 달 데이터 전달보다 반토막 났잖아요. 11만 4천이었는데 이 11만 4천마저도 사실은 다음 달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즉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평균 그러니까 리바이즈 그러니까 다운워드 리바이즈 그러니까 줄어드는 방향으로 했던 추세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1만 4천 개 초기 발표됐는데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거를 수정 전망하면 아마도 이게 10만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실업률인데 실업률 무지 중요합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동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결국 실업률이 확 뜨게 되면 결국 주식시장 깨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실업률이 뜨게 된다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매크로도 깨진다고 말씀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거는 여기 이제 요번 저점이 얼마인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번 사이클의 저점은 작년 4월 달에 3.4였고요. 요거 오늘 얼마 나왔죠? 4.3입니다. 그죠? 요거 직전에 며칠 전 자료라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4.3으로 증가를 했죠. 실업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오늘 요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업데이트된 자료 4.3으로 증가를 했는데, 자, 여기서 한 거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실업률은 굉장히 후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세가 턴어라운드 한지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추세가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자, 이거인지 모르겠네.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가, 그죠? 자세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실업률이 바닥에서 바텀 아웃 하면서 딱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실업률, 그러니까 다 동일합니다. 바닥 찍고 돌아서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다 리세션 구간이거든요. 경기 침체 구간인데 모두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볼까요? 이 바닥에서 실업률 저점에서 추세로 위로 갈 때 침체 들어갔고, 여기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침체 들어갔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실업률 고점은 경기 침체에 끝나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후행 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추세가 돌아섰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도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추세가 이제 완전히 상승적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업률이 전달에 4.1에서 4.3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4.1에서 4.3으로 올라간 거? 지난달 4.1은 괜찮았고 지금 4.3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식이 크게 무너졌니?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에 이번 주에 사용한 자료인데요. 아마 여기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준 점도표입니다. 연준 점도표가 연준에서 지금 바라본 금년 말 이거 이어엔드 타겟이거든요. 실업률 4.0, 내년에 4.2, 그리고 26년에 4.1, 그리고 롱거는 중장기적인 실업률 타겟 목표죠. 관리해야 될 목표가 4.2였는데 그런데 요 중장기 목표 4.2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3.4에서 쭉쭉쭉 올라가다 요 지난달까지 차트였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4.3이 되면서 여기 중장기 목표를 돌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 이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고 또 경제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깨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샴 룰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마 제 자문 고객이나 제 유료 교육 비즈니스를 듣는 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제가 워낙 연초부터 제가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 12달의 실업률 저점에서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이 0.5%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이 실업률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추세로 올라갈 때 과거에를 보니까 이게 다 경심체로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와, 드디어 여기 보시면 작년 7월 달이 3.5였나요? 3.5였고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 최근 3개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평균치인데 최근 3개월치가 드디어 4.3이 되면서 이 0.5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0.5 상승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업률이 금년 저점 대비해서 0.6이 올랐어요. 0.6이 올라면서 이게 결론은 샴 룰을 완전히 지금 터치를 한 거 아니냐는 거고, 이렇게 샴 룰이 터치한 거냐가 아니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업데이트 안 된 JP모간 자료인데 샴 룰이 지금 해서 0.5가 넘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 다 경기 침체 구간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 다 샴 룰 터치됐을 때는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언급됐던 게 샴 룰이고요. 자, 샴 룰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샴 룰 터치됐는데, 그럼 샴 룰 터치되면은 바로 리세션 들어가니? 일단 샴 룰 0.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0.5 이상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0.5를 넘어갔거든요. 0.5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0% 이제 경기침체에 들어가니? 라고 했을 때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들어갔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라서 이게 0.5가 넘어갔죠. 4.1일 때니까 4.3이 되면서 0.5가 넘어갔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 들어갔니? 그죠? 한번 볼게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죠?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경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몇 달, 그러니까 약간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 그러니까 경침체에 진입하는 기간 좀 상황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샴 룰에 대해서, 샴 룰과 실업률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요번에 보시면은 근데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계속 바로 치고 쭉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이번 주 실업률이 4.1에 4.5로 증가하게 된 가장 좀 중요한 계기는 이렇게 보면은 실업률 계산할 때 뭐죠? 이게 분모인데 분모가 이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좀 그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이 6.5에서 6.8로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늘어서 그런 거니까 일하고 싶다고 손든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시험률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자체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배드 뭐 나쁜 실업률이란 거는 이거죠. 실직자가 많이 나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늘었다는 거 측면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번에 실업률이 늘게 됐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 좀 많이 맞나요? 요 색깔이 좀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실직자들, 일시적 실직자 좀 많이 늘었었어요. 일시적 실직자도 많이 늘었는데 이유인 건 뭐냐? 이번 달에 4.4로 4.1에서 4.5로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번에 temporary layoff 일시적인 해고들이 많았는데 이게 거의 한 25만 명, 24만 9천 명이 늘었는 증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요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올라가는 거에 가장 좀 큰 기여를 한 게 temporary layoff,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고가 늘어서 그런 건데, 그럼 이 일시적 해고가 왜 이렇게 이번 달 크게 늘었냐면, 요거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보니까 이번 달에 일시적 해고는 여기 허리케인 베일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고가 한 25만 명 가까이 늘었고, 그래서 0.2가 4.1에서 4.3으로 점프를 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일시적인 태풍 피해 때문에 해고된 것들은 다음 달엔 사라질 거잖아요. 다른 변수 동일하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아마도 4.1 근처로 또는 이번 달보다는 더 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선거 이기게 되면 실업률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 올라가는 걸 잡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형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그 실업률 안 올라가게 한 뭐 정부분 증가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요인과 맞물리면서 이번 달이 이제 특히 증가했던 게 이제 일시적인 태풍 피해 때문에 이제 해고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레벨에서 바로 실업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다음 달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실업률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실업률 부분은 따로 시간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시간당 임금인데 시간 임금도 여기 적혀 있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은 이렇게 3.6%잖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사실 이건 좋은 얘기죠.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원래는 시장 예측이 이번 달에 3.7이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떨어지면서 일자리 줄고 실업률 늘면 경제 이게 쿨링되는 거 아니까 경제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향 흘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 지금 제가 블룸버그 자료를 갖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노멀라이즈 노동시장이 했는데 사실은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의 가 아니라 그냥 확 쿨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좀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실업률이 4.3으로 늘었지만은 사실은 요번 고용 자체가 상당 부분 뭐냐면 요 태풍 피해 때문에 4.1에서 4.3으로 늘은 측면이 좀 강하다. 그래서 아마도 뭐 만약 요게 다른 게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아마 다음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요게 좀 잦아들면은 실업률이 일시로 뜬 게 다시 좀 다시 한 4.1% 근처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뭐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 실업 그러면은 일시로 딱 떴던 게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실업률 앞으로 괜찮겠냐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도 앞단에 말씀드렸죠. 뭐였죠? 제가 이런 것들 큰 그림에서 지금 계속 난판 페이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큰 추세는 앞으로 노동시장 더 악화될 가능성 높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4.1, 4.5, 3으로 뜬 거는 좀 한두 달 정도는 다시 리버스 될 수는 있지만 큰 추세에서는 지금 보면은 큰 추세에서는 이제 오히려 지금 최근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실업률은 큰 그림에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있었지만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숫자가 지금 11만 4천 개인데 최근에 그 매월 다운워드 리비전을 반영하면은 10만 개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10만 개가 안 되면은 미국 실업률 를 이렇게 4% 초반대 관리하기 힘든데 결국은 실업률이 위로 뛸 겁니다. 결국은.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실업률이 여기 표현이 그런데 이게 블룸버그 얘기입니다. 블룸버그가 실업 최소한 이어엔드에 한 4.5까지는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연준이 금년에 타겟했던 게 얼마였죠? 타겟했던 레인지보다 더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잘 드린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연준이 요 정도 실업률에서 매니지 하려고 해서 연말에 이어엔드 목표가 5.1이니까 한 25bp 정도 인하해서 요 정도를 달성하자는 목표였는데 실업률이 만약에 한 4.5 근처까지 간다고 하면은 25bp 인하해서 이 상황 못 만들죠? 어떻게?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지금 벌써 50bp 이제 한 번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두 번까지 50bp 또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뭐 사실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노동시장 관련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50bp 금리 인하가 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뒤에 요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연준이 뭐 빠르면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RBC에서 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했어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시장이 4% 초반대 얘기하고 있는데 4% 초반대 실업률보다 더 세게 가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 때 촬영한 이제 주식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위험 자산 관리하셔야 됩니다. 위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RBC 자료하고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위험 자산은 아마도 현재 어떤 성장의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물론 이제 좀 향후 좀 뭐 며칠이나 또는 한 달 정도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식 같은 경우는 가능한 좀 디펜시브 스탁 위주로 좀 하시고 전체 비중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이런 채권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자산을 스위치하는 계기를 좀 삼으십시오. 오늘 장 크게 무너졌는데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실업률 다음 달엔 조금은 안정화될 것 같고, 그러나 이 안정화된다는 게 어떤 이게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그림에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일시로 안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 노동시장은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 대처하는 것도 위험자산, 큰 그림에서는 이제 추세가 위로 가는 거니까 성장 관점에 어떤 위험자산은 줄이고 좀 오히려 경기가 둔화될수록 더 수혜가 되는 어떤 채권의 비중을 더 늘려서 좀 편안하면서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채권을 지금 활용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는 위기이지만 채권은 기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활용하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